QPSK 모듈레, 그러니까 MPSK, MRE Phase Shift Keying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기억을 하냐면 처음에 시그널 웨이브 폼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쵸? 캐리어에 실어가지고 보냈을 때 전송 신호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쵸? 그렇게 쓰면, 그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트랜스미트를 하면 received 시그널은 어떠한 형태가 되어 있는지, 그쵸? 먼저 이렇게 수학적으로 쓸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머릿속에 뭐가 있으냐? 블락 다이어그램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어떤 블락 다이어그램이냐? MPSK 트랜스미트 시그널은 디멘셔널리티가 얼마였어요? 2였죠? 그래서 오소노말 펑션이 몇 개 나왔어요? 2개. 하나 phi1과 phi2가 있는데 phi1은 어떠한 오소노말 펑션이었냐면 코사인 텀과 관련되어 있는 오소노말 펑션이었고 phi2t는 사인과 관련되어 있는 오소노말 펑션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phi1, phi2에 각각 SM1, SM2를 곱해서 전송을 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SM1, SM2 SM1과 SM2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우리는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그린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SM1과 SM2는 무엇에 의해서 좌우가 될까요? 어떤 거에 따라서 SM1, SM2가 다른 값을 가지게 되나요? 쉬운 질문인데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면 돼. 오늘 괜찮아. 에너지. 또 다른 M값.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 트랜스미트 시그널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phi1t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SM1은 어떻게 썼냐면은 이렇게. 그래서 세타 m은 그래서 m분의 2파이 m-1이라고 쓰면은 0부터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m은 1부터 해갖고 m까지 서로 다른 m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SM1 제곱 플러스 SM2 제곱은 ES. 모든 심볼이 다 같은 거가 되겠죠. 에너지가. 에너지는 SM 제곱 플러스 SM2 제곱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썼는데 그러면 이 m은 여기서 말한 대로 1부터 n까지 해갖고 이 두 값을 가져가지고 여기다 대입해갖고 트랜스미트 시그널 UMT가 보내지는데 이거는 무엇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지겠느냐 이거죠. 인풋 빛 스트림이 어떤 빛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심볼을 갖게 되는 거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 m은 4라고 한다라면은 인풋 빛 스트림 두 개를 봐서 0, 0이면은 S1112가 돼서 U1T가 보내지고 그 다음에 0, 1이면은 U2 of T가 보내지고 그쵸? 그 다음에 1, 1이면 U3 of T가 보내지고 1, 0이면은 U4T가 보내지고 그쵸? 인풋 빛 스트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시그널을 보낼 것이냐가 좌우가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트랜스밋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낼 수도 있잖아요. 빛 스트림이 있는데 빛 스트림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m은 4일 때만 좀 특별히 한번 봅시다. m은 4일 때. 그러면 세타 m은 4분의 2파이 m-1. 그래서 세타 1은 0. 세타 2는 2분의 파이. 세타 3는 2분의 3파이. 세타 4는 2파이. 아, 아니지. 어? 아니, 여기 파이. 그쵸? 이렇게? 그러면 세타 1은 0일 때는, 이때는 비트 스트림이 00, 01, 11, 10일 때. 이렇게 오는데, 이때는 SM1이 뭐예요? SM1은 루트 ES. 그 다음 SM2는 제로. 이때는 0, 루트 ES. 그 다음에 이때는 마이너스 루트 ES 0, 0, 마이너스 루트 ES.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쵸? 만약에 이거를 지금 n-1로 했으니까 여기가 0도가 나왔잖아요. 0도가 안 나오게끔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컨스텔레이션을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를 45도만큼 회전해도 똑같은 QPSK라고 말을 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보낸다라고 해도. 이렇게. 이거는 아까 요거를 그냥 45도만큼 회전한 거고 똑같은 컨스텔레이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PSK이고 4PSK, 즉 QPSK가 될 테고, 그리고 00이 나오면 01, 11, 10이라고 한다라면은 내가 여기에다가 4분의 파이만큼만 옮겨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때는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루트 2분의 그 다음에 이때는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 각도는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 즉, 이것보다 4분의 파이만큼 안 옮기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가 아니라 조금 똑같지만 이렇게 옮겨도 똑같은 컨스텔레이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세 번째 거, 여기. QPSK 자체, PSK 자체는 뭐냐면은 이 레퍼런스 포인트 0에서 모두 거리가 같고 각도만 서로가 다른 심볼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PSK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QPSK 때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때를 보면은 봐봐, 00이면은 저기서 봅시다. 피언티 S11, S12. 그래서 S11, S12. S21, S22, S31, S32, S41, S42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이해가 되죠, 여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가 QPSK다라고. 그러면 자, 비트 스트림이 있는데 비트 스트림이 이렇게 000 뭐 이런 식으로 쭉 비트 스트림이 와요. 그쵸? 비트 스트림이 오는데, 자, 0일이면은 내가 만약에 저런 QPSK 모듈레이션을 쓴다라면 0일이면은 뭘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서 보면 몇 번째 거? 두 번째. 좋아. 그러면 S2. 0, 0이면은 S1. 1, 0이니까 1, 1이니까 1, 0이니까 S4. 이런 식으로 시그널들이 매번 보내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보내지죠. 이거를 내가 S2가 왔을 때는 여기다가 P1T를 곱해주고 해서
자, 이 과정 속에다가 뭘 할 거냐면 이렇게 하고 이게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시리얼로 오는 거를 패러렐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즉 0, 1, 처음에 0, 1이 왔으면 첫 번째 비트 0은 이쪽으로 가고 두 번째 비트 1은 1로 가고, 즉 여기 빨간 걸로 표시를 해보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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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위에는 어떠한 비트들이 이쪽으로 갈 거냐면 첫 번째 비트 0, 두 번째 비트 0, 세 번째 비트 1, 네 번째 1, 1.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래로는 어떤 거가 갈 거냐면 아드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뭐가 올 거냐면 1, 0, 0, 1, 0. 이러한 비트 스트림들이 올 거다라는 거죠. 이 역할을 하는 거가 이 시리얼 투 패러렐 플러스 이 어떤 간단한 회로를 이렇게 말을 하겠다. 그죠? 즉, 아드 타이밍일 때는 0을 이 아드 타이밍일 때 취하는 거는 위에 걸로 가고 밑에는 이분 타이밍일 때는 밑으로 가고 비트를 이렇게 간다라면 내가 만약에 아까 저기에 있었던 저 방식대로 한다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00, 01, 11, 10인데 처음에 01, 01이니까 아까 S2라고 그랬어요. S2였을 때는 뭐였냐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그쵸? 즉 여기가 0이었기 때문에 얘는 0에 대한 모듈레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면 모듈레이션을 이거를 비트를 심볼로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은 이 비트는 0이면은 마이너스 루트 ES 오버 2 1이면은 루트 ES 오버 2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트를 심볼로 바꾸는데 여기서는 똑같이 0을 이렇게 바꾼 다음에 여기다가 오소노말 펑션을 곱해가지고 두 개를 더해서 보내지면은 그거가 트랜스밋 QPSK 모듈레이티드 된 시그널이다 라고 이퀄리티를 우리가 저기 식에서 쭉 보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와 비교를 해갖고 자 0일 때 여기가 네? 잘못됐네? 그러면 0일 때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0, 0 이거를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시그널 매핑을 이렇게 안 하고 여기를 이렇게 해봅시다. 1, 1이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를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를 플러스 둘 다 1, 0을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내가 어사인을 하는 건 나의 마음이니까 처음에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시그널을 어떻게 내가 매핑할 거냐면 0, 1이 아니라 이때 0, 0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0, 1이고 세 번째가 1, 1이고 네 번째가 1, 0이고 뭐라고? 0, 0은 마이너스가 3, 4 공면이 있어요. 이쪽에 그쵸? 0, 0 그쵸? 그 다음에 0, 0 0, 1은 이쪽에 그 다음에 1, 1은 이쪽에 그 다음에 1, 0 그쵸? 그레이 인코딩이 되어 있죠? 그쵸?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아까 그거 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보내더라도 내가 이 시그널 이 비트를 어떻게 어사인 하는가는 여러분들이 처음 할 때 자기하고 받는 사람의 약속만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약속을 정하고 한다라면은
이러한 꼴이 되겠다라는 거죠. 0일 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s, 1일 때 루트 2분의 2s,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쵸?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비트, 이 bit이 예를 들어 tb만큼 계속 tb만큼 오고 얘도 tb. 이때 인풋 빗 스트림이 tb만큼 시간이 온다라면 이 하나의 비트가 차지하는 거는 얘는 이거 0 하나일 때 그 다음 인터벌까지 얘를 차지하기 때문에 얘는 2tb가 되겠죠. 여기서 하나의 이 심볼이 차지하는 시간은, 왜냐면 2분 시간마다 오고 아드 시간마다 오기 때문에 이렇게 시리얼 투 패러렐로 하면은 시간을 조금 더 벌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보내면 UMT가 될 텐데, 트랜스밋 시그널 저렇게 똑같이 될 텐데, 그러면 리시버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보내는 똑같은 신호인데 리시버에서 R of T는 보내져 가지고 여기도 코릴레이션 베이스드 디모듈레이터를 쓴다라면 이런 식으로 쓴다라면 여기에 나오는 아웃풋 값은 뭐겠어요? 여기에 나오는 건 SM1 플러스 N1, 여기는 SM2 플러스 N2가 되겠죠. 그쵸? N1, N2는 둘 다 가우시안이고 서로 언코릴레이티드 돼 있고 인디펜던트하며 제로민이며 2분의 N0인 베리언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걸 한번 보세요. 이거는 마치 트랜스미션을 봤더니 여기 위쪽을 봤더니 이쪽이 근데 그 소리 무지 싫어요. 아니, 다른 소리 중에서 그 소리 예전에 한 2년간 내가 그 아침 알람으로 써가지고 아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자, 여기 위에만 보면 이게 뭐 같냐면 BPSK 같아요. 마치 빛이 0이 오면 이걸로 하고 1이 오면 이걸로 하고 BPSK하고 똑같다 이거죠. 얘도 BPSK하고 똑같다 이거죠. 그쵸? BPSK 두 개가 짬뽕 되어 있는데 두 개를 이렇게 우리가 패러렐로 연결해 놨는데 걔네들 더했는데 한쪽은 오소노말 펑션 phi1t를 쓰고 한쪽은 phi2t, 즉 코사인과 사인이 서로 오소고날하기 때문에 걔네 두 개를 합쳐도 우리는 리시버에서 걔네들을 구별해낼 수가 있는 거죠. phi1, phi2가 서로 오소고날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 가지, 또 금방 말했듯이 BPSK가 양쪽 두 개가 패러렐하게 있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보낸다라면 여기에서는 즉 사인 쪽에 있는 것들은 지금 여기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쵸? 즉 phi2t에 남아있는 시그널의 부분들은 여기 하나도 없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hi1에 남아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SM1 플러스 N1, SM2 플러스 N2가 있는데 SM1은 어떤 값을 갖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ES over 2,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ES over 2 이렇게 가질 거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보는 거를 여기를 Y1, 여기를 Y2라고 한다라면 그 다음에 디텍션에서는 무엇을 할 거냐면은 Y1, Y2를 보고 어떤 게 보내졌을까라고 내가 디시전을 내리는 거가 옵티멀 디텍터가 되겠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 아까 말한 대로 BPSK가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마치 BPSK 디시전을 내리는 것처럼 0보다 크면은 1이 보내졌고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1이 보내졌고, 여기서도 디시전을 각각 해가지고 0보다 크면은 1이 보내졌다라고 난 디시전 내리고 0이 커졌다면 마이너스 1이라고 디시전을 내리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비트가 나오는 거를 이제 내가 여기서 패러렐을 시리얼로 바꾸면
여기를 an hat, 여기를 bn hat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an 나오고 그 다음 bn 나오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나오고 bn 플러스 1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 한다라면 BPSK 디모듈레이터 두 개를 이렇게 패러럴하게 연결을 해 놓은 거하고 이렇게 한 거하고 우리는 그걸 QPSK적으로 통합적으로 우리가 그 디모듈레이션 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를 낼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BPSK에서 여러분들 BPSK에서 비트 에러 레이시 얼마가 나왔어요? BPSK는 바이너리 PA하고 똑같아요. 그때 중간고사 때 봤는데 시험지 나왔는데 Q 펑션 해놓고 가로 옆에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요? 루트 2 곱하기 EB over N0. 그쵸? 그게 SNR이죠. 그쵸?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AN 값이 A hat N 값이 원래 보냈던 거는 AN이었는데 서로 다를 확률은 BPSK 확률과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PB 값은 얼마냐면 Q 루트 2 E EB over N0 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의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얼마예요? 똑같겠죠. 얘도.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지금 뭘 구하려고 하냐면 QPSK에서 심볼 에러 레이트는 얼마일까? 그거를 저 두 개를 이용해서 구하고 싶어야 해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에러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얼마? 1-PB라고 합시다. PB 대신에 여기다 2라고 합시다. 바이너리니까. 여기서도 1-P2. 그쵸? 그쵸? 양쪽 둘 다 에러가 안 일어날 확률. 이것은 지금 에러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죠. 양쪽 둘 다 에러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얼마일까요? 둘이 곱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correct decision probability는 1-P2의 제곱이에요. 양쪽을 더하니까. 그렇다면은 에러가 날 확률은 얼마일 거냐면 P4일 때 이거를 빼면 되겠다 이거죠. 1-PC가 되니까 1-P2의 제곱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가요? 이해가 안 가? 응? 괜찮아? 응. 그렇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P4일 때 자, 질문해 볼게요. 이게 비트 에러 레이트일까요? 심볼 에러 레이트일까요? 심볼. 비트 에러 레이트는 왜 아닌가? 비트 에러 레이트는 그러면 저게 왜 비트 에러 레이트이 아닐까요? 비트 에러 레이트는 보세요. 여기서 에러가 난 것, 여기서 에러가 난 것 다 각각의 비트란 말이죠. 그렇죠? 비트 에러 레이트와 심볼 에러 레이트의 차이점은 무엇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어떻게 그랬냐면 어쨌든 간에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1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01 여기는 00 여기는 10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비트 에러 레이트와 심볼 에러 레이트는 왜 다를까라는 거죠. 그렇죠? 왜 다르냐면
여기를 S1, S2, S3, S4라고 한다면 만약에 S1이 S2나 S4로 판명이 된다라면은 심볼 에러가 일어나는 건데 그때는 이때 심볼 에러가 일어났어요. 한 번. 비트 에러 레이트는 두 개의 비트 중에서 몇 개가 일어났어요? 하나였죠. 예를 들어 10,000개, 1000개의 심볼을 보냈는데 계속 S1만 보냈어요. S1을 1000개의 심볼을, 그러니까 바이너리 비트가 1111이 계속 와가지고 111이 2000개 와가지고 S1만 보낸 거죠. 근데 가끔 S4로 얘가 판명을 해요. 에러 때문에, 노이즈 때문에, 그렇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이게 S4를 몇 번을 판명을 했냐면 아주 노이즈가 그냥 커가지고 1000개의 심볼 중에서 반을 심볼 에러, S4라고 내가 잘못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디텍터가. 그러니까 500번은 실패한 거예요. 500번. 그러니까 에러가 몇 퍼센트? 50%. 그러니까 0.5. 이렇게 돼 있죠. 이때 비트 에러 레이트는 얼마일까? 비트 에러 레이트는 0.5. 그렇죠? 왜냐면 2000개 중에서 지금 1000개가 에러가 났으니까. 근데 그 다음은 더 심각해져 갖고 S1을 1000개를 보냈는데 똑같이 보냈는데 에러가 나기를 S3라고 났어요. S3가 1000 심볼을 보냈는데 500개의 에러가 났어요. 500번에. 그러니까 반이 에러가 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의 비트 에러 레이트는 똑같이 0.5죠. 0.5죠. 근데 심볼 에러 레이트는 얼마일까? 아니, 비트 에러 레이트는 얼마일까? (500개의) 에러가 났는데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게 비트 에러 레이트도 0.5라고 그랬죠? 응? 그러니까 0.5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1000개의 심볼이 S1이니까 11111 해갖고 1이 2000개 있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 1000개의 심볼에 에러가 났는데, 1000개의 비트가 에러가 났죠? 그 1000개가 앞에 있는 1000개가 에러가 났다고 해봅시다. 경우적으로. 그 1000개의 비트 중에서 몇 개의 에러가 났죠? 500개. 500개의 에러가 났죠? 그러면 전체 2000개 중에서 500개의 에러가 난 거죠? 그쵸? 그러니까 4분의 1이지. 그러니까 0.25죠? 아까 50%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이 경우가 바로 0.5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비트 에러 레이트과 심볼 에러 레이트는 내가 비트 에러 레이트과 심볼 에러 레이트 달리려면 얘네들이 완전히 서로 각각 달라야 돼요. 비트가. 하지만은 한 비트만 달라지면 아까 이렇게 달라지는 결과가 나오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BER과 SER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레이 매핑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S1을 보냈는데 에러가 여기까지 이렇게 멀리까지 N1, N2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면 여기까지 에러가 나지를 않고 대부분 나의 어제이센트 한 곳에서 에러가 난다라고 생각을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 어제이센트에서는 나하고 비트가 하나만 다르게 나는 어사인을 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하자는 거지. 그렇죠? 그거가 그레이 매핑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BER과 SER이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 아까 P4는 이렇게 구했는데 이거는 BER이냐 심볼 에러 레이트냐? 뭘까요? 응? 뭘까요? 금방 초과하고 잘 해갖고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즉 양쪽의 비트가 올바르게
내가 판정할 확률이 PC였어요. 양쪽의 비트 모두가. 그쵸? 양쪽 비트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틀릴 확률이 1-PC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P4가 BER이냐, 심볼 에러 레이시냐. 그 경우를 여러분들이 0, 0을 대입을 해갖고 저기처럼 S1, 11, 11에 그 경우를 처리해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라는 거지. BER인지 심볼 에러 레이시인지. 뭘까요? 헷갈리죠? 여기서 금방 이거는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그쵸? 이게 여기에서는 왜 이해가 안 될까? 응? 왜 그럴까요? 여기 지금 1-P2가 비트 에러 레이트예요? 뭐예요? 지금 문제가 왜 헷갈리냐면 이 비트 에러 레이트하고 심볼 에러 레이트 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 한쪽 각각이. 그렇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 BER과 SER이 다른 거는 뭐냐면은 하나의 비트만 달랐는데 그걸 심볼 에러가 딱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가 틀렸다라고 말하는데 또 비트가 두 개나 달라도 나는 심볼 에러 레이트이 하나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비트가 두 개나 달라도 비트가 두 개나 에러가 났는데 나는 심볼 에러는 하나만 카운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거기서 다른 점이 나오는 거죠. 비트가 하나만 에러가 나도 심볼 에러 하나가 난 거고 비트 에러 두 개가 나도 나는 심볼 에러 하나가 났다라고 말하니까. 그쵸? 그럼 여기에서도 그러냐 이거지. 지금 이 P4라는 에러가 둘 다 에러가 났을 때도 하나만 말을 하느냐? 하나만 에러가 났어도 하나만 말하느냐? 아주 이게 재밌지 않아요? 이 문제가? 자, 이따가 쉬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주려고 하는데 그때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숫자를 넣어놓고 저게 심볼 에러 레이트일까? 비트 에러 레이트일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죠? 자, P4일 때 이렇게 구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숙제예요. 지금 숙제다 이거지. 생각해야 되는 숙제다 이거지. BER인지 심볼 에러인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문제가 아주 간단하잖아요. 아까 여기에다가 내가 아주 클리어하게 딱 예제를 줘가지고 설명을 해줬잖아요. BER과 SER이 어떻게 다른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저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하다가 말았냐면 디퍼런셜 PSK를 하다가 말았어요. 바이너리 디퍼런셜 PSK. 그러면 바이너리 디퍼런셜 PSK는 왜 해야 되느냐라고 했냐면 왜 해야 됐다고 그랬어요? 자, PSK는 시그널이 아까 어떻게 생겼냐면 UMT는 GT of T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앱이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이 세타 앱이 이 안에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만큼의 에러가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라면은 아주 문제가 아주 심각하겠다 이거죠. 왜냐면 얘 자체가 변화가 돼가지고, 그쵸? 아까 이렇게 내가 만약에 보낸다라고 했는데, 이 세타만큼의 페이즈 옵셋이 생겨가지고, 이 페이즈 옵셋은 AWGN 그 노이즈라기보다는 저거는 회로에서 그 타이밍 옵셋을 못 맞춰가지고 생기는 이 딜레이의 에러가 될 수도 있고, 그쵸?
발진기에서 발생하는 페이지의 에러가 그 기계 자체가 그러한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코사인 2파이 FCT를 발진시켜주는 회로가 있을 텐데 코사인 2파이 FCT를 발진을 시켜줘야 되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정말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얼마만큼이 항상 옵셋이 생긴다라고 해봅시다.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이 세타는 또 랜덤하게 또 발생이 되기도 하고 항상 어떤 똑같은 값을 가지면 내가 보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어느 날은 이런 값을 내기로 하고 어느 날은 또 저런 값을 내기도 하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은 PSK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냈는데 어떻게 로테이션이 될 거냐면 이렇게 보낸 거를 실제로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 X표 한 거가 보낸 것처럼 보여질 거다 이거죠. 그쵸? 그래 노이즈가 섞이면은 더 에러가 더 심해질 거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세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변복조 기법을 개발해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이러한 구조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채널을 지나가고 밴드 리미티드 채널을 지나가고 노이즈가 섞여서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터가 있어서 샘플링을 한 다음에 여기서 디시전을 내리는데 0보다 크면 1이라고 말하고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러한 디시전을 내리는 시스템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세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자 여기 여기 인풋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알파 K라고 놓는데 이 알파 K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합시다. 1 또는 마이너스 바이너리 bit이라고 말을 해도 돼요. 0 또는 1 바이너리 bit 0, 1이 있는데 그거를 바이너리 빛 0이 오면은 1이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하고, 바이너리 빛이 1이면은 플러스 1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BPSK, 여기 들어오는 건 BPSK 모듈레이션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입력을 AK라고 말을 한다면 BPSK 아웃풋 한 거는 어떻게 될 거냐면 AK 코사인 2파이 FCT 라고 말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세타라는 페이지 에러가 섞여 있다라고 해봅시다. 세타라는. 그렇죠? 그리고 여기 AK는 뭐냐면은 1 또는 마이너스 1을 갖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가 빛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빛들이 온다라면 처음에 1이 여기 저장이 돼 처음에 여기 이니셜 밸류로 뭐 1이 이미 무조건 처음에는 1이 저장돼 있다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1하고 처음에 비트 2라고 곱해지면 뭐가 올까요? 1 곱하기 1 하니까 1. 그 다음 빛은 뭐가 오냐면은 그 다음에 1이 왔는데 그 전 빛 1하고 얘하고 곱해지니까 또 1이 오겠죠? 그쵸? 세 번째 거 마이너스 1이 지금 여기 들어왔어요. 마이너스 1이. 근데 그 전 심볼하고 여기가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2라고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1.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왔어요. 마이너스 1이 오는데 그 전 심볼하고 곱해지죠. 그러니까 뭐가 와요? 1. 아까하고 좀 다르죠? 그죠? 위에 거하고. 이렇게 오니까 이 AK는 내가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AK는 AK-1 곱하기 알파 K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트랜스밋 시그널 UMT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이거가 노이즈하고 합쳐져 가지고 여기에서는 R of T가 될 텐데 R of T는 UMT 플러스 N of T가 되겠다 이거죠. 그쵸? 여기 이쪽으로 노이즈가 섞여 가지고 자 이거를 받을 때도 똑같이 저것처럼
보냈을 때 한번 딜레이 시켜갖고 지금 입력 인풋 시그널하고 곱하는 것처럼 여기서 똑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해보면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면은 UMT 여기다 코사인 그대로 써봅시다.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이거를 여기가 뭐냐면 AK가 되는 거죠. K 시간대. 그 다음에 그 전에 딜레이 한 번 시켰으니까 여기는 뭐가 올 거냐면 AK-1이 오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FCT 대신에 T-T만큼 오겠죠. 그 다음에 페이즈 에러 세타는 그냥 이 심볼 듀레이션 두 심볼 듀레이션 동안 컨스턴트 하다라고 우리가 어스밍을 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한 가지 여기다 조건을 한번 걸기를 FC 곱하기 T가 1이 되도록 나는 사용하겠다라는 조건을 한번 더 걸어봅시다. 편의를 위해서. 그렇다면 여기는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이 안은 코사인 2파이 FC 곱하기 T 하니까 FC 곱하기 T가 인테저니까 2파이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써주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AK-1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여기에 노이즈 NT-T 플러스 NT 이렇게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두 개를 이제 곱해요. 두 개를 곱하면 두 개를 곱하면 이 곱한 신호를 y of t라고 말합시다. 그러면 y of t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ak 곱하기 ak-1 ak 곱하기 ak-1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그 다음에 노이즈들이 이제 노이즈들이 몇 개가 생길까요? 노이즈를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아주 테러블하게 나오는데 AK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곱하기 N of T N of T 마이너스 T 플러스 AK-1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의 N of T 그 다음에 N of T에다가 N of T-T를 곱한 이러한 노이즈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죠? 노이즈 보니까 자 보세요. N of T, N of T-T 지금 현재 샘플된 N of T와 이 시간 T만큼 딜레이드 샘플된 이 줄과는 서로 인디펜던트하다. 인정해요? 네. 응, 인정을 해야 돼. 왜냐면 이게 AWGN이고 AWGN 특성은 여러분들이 노이즈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 내가 이때 샘플링 한 거나 그 전에 샘플링 한 거나 앞에 샘플링 한 거나 얘네들이 다 모두 인디펜던트 되어 있다라는 거가 AWGN의 특징이에요. 즉 AWGN의 그 파워 스펙츄얼 덴시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분의 N난. 이 소리는 뭐냐면은 이게 SNF가 될 텐데, 즉 이거를 인버스 트랜스폼한 RNF는 RN 타우는 expected value of N of T와 N of T 플러스 타우가 서로 잘못됐네. 이렇게 돼야죠. 이게 N0 over 2 델타 타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즉 타우가 0이 아니면 서로 코릴레이션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N of 타우와 N of T-T 시간 T만큼 지연한 것과는 서로 코릴레이션이 전혀 없는 서로 인디펜던트한 랜덤 베리어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둘이 곱해진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거를 지금 인티그레이터를 통과시킬 거예요. 저 그림에서 보면
그쵸? 인티그레이터를 통과시키면 여기서 인티그레이터 이렇게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여기 dt 여기로 인티그레이터 dt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세 개는 노이즈인데 노이즈가 있고 얘를 다 노이즈라고 말을 합시다. 얘는 다 노이즈 텀이잖아요. 그렇죠? 가우시안이 더해져 가지고 그렇죠? AK가 주어져 있다라면 얘는 화이트 가우시 얘도 저기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얘도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얘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에요. 가우시안 곱하기 가우시안은 리니어한 오퍼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개 가우시안 곱하기 가우시안 더하기 가우시안은 가우시안이 되지만 가우시안 곱하기 가우시안은 가우시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네들을 노이즈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노이즈라고. 그리고 여기 시그널 컴포넌트만 보면은 어떻게 쓸까요? 이거를 내가 Y라고 한다라면은 Y는 어떻게 쓸까요? Y의 시그널 컴포넌트 부분만 AK-1 0t 코사인 제곱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dt 이렇게 되죠. 그죠? 이 값이 얼마가 나와요? 2분의 t. 그쵸? 2분의 t니까 2분의 t AK-1. 그쵸? 아까 AK가 뭐라고 그랬어요? 트랜스미터에서. 알파 K로 쓰면, 여기 있는데? AK는 AK-1 곱하기 알파 K죠. 그쵸?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요거는 AK-1 알파 K가 되겠죠. 그렇다면 요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AK-1의 제곱이 되어 있는 거죠. 즉 알파 K 곱하기 AK-1의 제곱 곱하기 이거는 일종의 컨스턴트한 밸류죠. 2분의 t는. 그죠? 어떠한 값이라도 같죠? 그러면 AK-1의 제곱은 얼마예요? 항상 1이죠. 1이니까 요 값은 알파 K 곱하기 어떠한 컨스턴트한 2분의 t가 곱해져 있는 형태죠. 즉 알파 K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인풋 여기 빛에 따라서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저렇게 디텍터를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이런 식으로 했더니 결국에는 알파 K가 1이면 이게 양수고 알파 K가 마이너스 1이면 음수고 물론 여기에 노이즈가 섞여 있는 거죠. 노이즈 3개 텀이. 그래가지고 여기 디텍션에서 0보다 크면 1이라고 말할 거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이라고 말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알파 K를 그대로 나는 디텍션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퍼포먼스는 성능은 비트에러 이건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퍼포먼스는 바이너리 PSK보다 좋아질까요? 아니면 나빠질까요? 저기를 보면 나빠지죠. 그 전에는 이러한 한 텀밖에 없었어요. 노이즈가. 근데 노이즈가 하나, 둘, 세 개가 더해져 있어요. 노이즈 3개가 더해져 있으면 노이즈 이걸 N1, N2, N3라고 하면 얘네들 노이즈의 베리언스는 얼마이냐 하면은 얘의 베리언스 더하기 얘의 베리언스 더하기 얘의 베리언스가 돼요. 그래서 운 좋게 얘가 플러스로 에러가 노이즈가 났는데 얘가 마이너스로 나고 얘도 조금 마이너스로 나고 이 셋이 다 0이 되면은 좋겠지만 그럼 아주 컨스트럭티브한 경우가 발생하겠지만 랜덤하기 때문에 얘도 나쁜 쪽으로 나는데 얘도 나쁜 쪽으로 나고 얘도 나쁜 쪽으로 나면은 훨씬 더 시비어한 에러가 생길 수가 있겠다는 거죠. 베리언스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계산을 하려면은 얘 더하기 얘의 PDF를 구해야 되겠죠. 구해서 Y에 대한 PDF를 구한 다음에 에러 프로버빌리티 저기 2를 보냈을 때 내가 이 Y가 0보다 작을 확률이 뭐냐 라는 거를 계산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갖고 계산을 해보면 과정 생략하고
이렇게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구해질 수가 있었죠. 이 경우에 있어서. 근데 왜 가정 생략했냐면, 어려울까봐. 여러분들한테 어려울까봐. 하지만은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그거에 대한 결국에는 PDF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어프로치만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 PDF를 어떻게 구할 거는가는 여러분들이 리서치를 해서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노트에 보면 내가 퍼포먼스 커브를 그려놨을 거예요. 그림을. BTR 레이스를 그려놨을 거예요. 그림이 있죠? 거기 보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을 얻기 위해서 바이너리 PSK 같은 경우는 얼마의 SNR이 필요해요? 대략 몇 dB가 필요해요? X축은 SNR dB로 말을 하는 건데 7 dB 정도. 오케이? 그런데 바이너리 DPSK는 몇 dB가 필요해? 몇 dB가 더 필요해 보여요? 1dB.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가면 조금 덜한가? 10의 마이너스 6승까지는 안 나왔어요? 맞죠? 그것도 약 1dB네? 그쵸? 1dB보다 조금 덜 되네? 네. 이게 그 아까 바이너리 DPSK 편하게 하는 데에 대한 대가라는 거죠. 그죠?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세타를 네가 에스티메이션 안 하는 대신에 이 정도의 에러는 네가 감수해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까 여기서 봤다시피 코사인 2파이 FCT 자체를 또 발진할 필요도 없죠. 얘는 그냥 자기 거를 t만큼 딜레이 시켜가지고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훨씬 더 간편한 리시버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BDPSK, 바이너리 DPSK를 언제 써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때는 언제 써야 되냐면 성능보다 기계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야 될 때. 그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5분만 쉬었다가 1시에 다시 시작을 할게요. 그렇죠? 이제 어떤 모듈레이션을 배울 거냐면 QAM을 배우려고 그래요. QAM. 쿼드러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자, 지난 그 1학기 때도 배웠는데 또 이야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그 전송하는 신호가 왜 계속 우리가 왜 코사인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지, 코사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보내는 신호는 어떻게 됐던 간에 이런 식이 돼 있었어요. AM 코사인 2파이 FC T 플러스 이 지금까지 배운 거는 세타 M, 그렇죠? 또는 FC 대신에 여기를 뭐 FC 플러스 FC 프라임 뭐 이렇게 써도 돼요. 여기를 FM이라고 합시다. FM. 여기도 다른 어떠한 M에 따라서 다른 FM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코사인 대신에 코사인은 이런 정연파라고 말을 하나? 사인 커브. 그렇죠? 이거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만약에 정연파 대신에 이런 렉탱귤라 펄스를, 야, 렉탱귤라가 정연파죠? 그렇죠? 이 사인은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삼각파? 삼각파는 이거지. 어? 아, 삼각파, 삼각함수에 삼각파. 그런가? 어쨌든 간에 렉탱귤라 펄스하고 정연파가 맞아요? 구형파가 렉탱귤라. 그러게. 우식이 탄로나는데. 자, 이 사인하고 이 렉탱귤라하고 결국에는 뭘 써도 솔직히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지만
그 둘의 차이는 뭐냐면 모양만 다르지 같은 거는 뭐냐면은 앰플리튜드를 얘도 렉탱글러 펄스일 경우에도 앰플리튜드를 달리할 수가 있고 또 피리아딕 얼마나 빨리 이걸 돌아가게 하느냐 이 FC를 다르게 하는 거에 따라서 이 PT도 이 렉탱글러도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죠? 시프트 시킬 수 있느냐 그렇죠? 시프트 시키면은 뭐 좋을까? 시프트 시켜봤자 얘는 똑같아요. 왜냐면 얘가 컨스턴트 하기 때문에. 그쵸? 하지만 사인은 시프트 시키면은 페이즈가 이렇게 변함에 따라 페이즈를 조금 달리함에 따라 이 값이 달라진다 이거죠. 계속. 그래서 페이즈에다가 내가 다른 것을 줄 수가 있어요. 구별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는 거죠. 사인을 쓰는 이유가. 즉,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 빗 스트림들이 인포메이션을 있는데 얘를 정기적 신호로 실어가지고 저기 멀리까지 보내는 데 있어서 쓰는 이론은 뭐냐면은 propagation. 멀리까지 보내는 데 있어서 쓰는 이론은 뭐냐면은 주파수를 높게 하면은 얘가 전자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생겨서 계속 앞으로 시간의 함수에 따라서 파워를 주면은 얘가 계속 전달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 전달되는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따라서 크기가 쭉쭉쭉 감소되지만 크기가 그 파워를 어느 정도 주면은 계속해서 프로퍼게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 돌을 저기 호수에다가 그냥 내가 살짝 던진 거하고 세게 쾅 던진 거하고 이 물결 일어나는 그 가는 거가 좀 다르겠죠. 물결이 일어나지만 살살 그냥 그 위에서 탁 놓으면은 조금 가다가 말겠죠. 그렇죠? 세게 콱 던지면은 물결이 프로퍼게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딱 진원지에서 팍 한 거가 이렇게. 즉 내가 이거 한 거가 파워라고 말을 한다면 파워를 줬을 때 물결이 더 멀리 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살살 던진 거나 세게 던진 거나 이 물결, 첫 번째 물결과 두 번째 물결 간의 거리는 같아요. 단지 얼마만큼 멀리 가느냐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내가 똑같은 돌을 던진다라면. 즉, FC는 같지만 파워가 다름에 따라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적게 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마치 우리의 전기적 이 신호도 파워를 주면 이 전기적 신호 자체가 뭐냐면은 그래서 파동이라고 말을 해요. 파동.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다 이거죠. 어떤 웨이브를 가지고 있는 그 시그널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입자 하나가 단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가 아니라 뚝 떨어지면 그 자리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파동이 생기기 때문에 전기적 신호도 주파수가 있으면 얘는 계속 전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생겨가지고 계속 프로퍼게이션이 일어나 전달이 된다 이거죠. 그렇게 전달되는 곳에 전달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전달하는 그 시그널에다가 나의 인포메이션을 거기다 잘 실으면은 저쪽에서 받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통신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마르코니가 1905년에 그 실험을 해갖고 성공을 했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펄스를 실어가지고 해갖고 보냈더니 그게 같다 이거죠. 저쪽에서 받았더니 맥스웰 방정식을 이용하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전기장 자기장만 발생시켜가지고 하면은 프로퍼게이션이 생겨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에다가 나는 그러면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실는 방법이 있을까를 지금 모듈레이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그것도 우리는 디지털 방식으로 한다라면은 디지털 인포메이션을 앰플리튜드를 달리 주거나 금방 좀 전에 배웠던 PSK처럼 페이즈에다가 다른 페이즈를 줌에 따라 그쵸? 그렇게 하는데 이 페이즈를 달리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인 커브가 이렇게 하나의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00이면 여기를 보내고 01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보내고 10이면 이렇게 보내고 11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하는 그러한 바보 같은 방법보다 00이면 이걸 보내고 01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보내고 뭐 그런 식으로 조금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보내야지 서로 디스팅티브하게 우리가 나중에 구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얘네들을 더 좁게 보내갖고 한다라면은 에러 확률이 많아질 거예요. 그쵸? 그래서 PSK는 n분의 2파이만큼 동등하게 해가지고 보낸다라는 거죠. 자, n분의 2파이만큼. 자, PAM은 앰플리튜드에다 실었고, PSK는 페이즈에다가 정보를 실었어요. 그러면 QAM은 앰플리튜드와 페이즈에다가 동시에 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QAM은 그러면 QAM의 시그널 웨이브 폼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얘를 AMC GT of T 코사인 2파이 FCT 다음에 플러스 AMS GT of T 사인 2파이 FCT. 내가 이렇게 보낸다라면 요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을 거냐 하면은 GT of T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M 그 다음에 여기다가 AM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거 똑같이. 그러면 AM이 뭘까? 여기서 AM은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제곱한 거를 이건 코사인 쪽에 있는 거, 여긴 사인 쪽에 있는 거. 그래서 AMC, AMS. 그렇죠? 이 세타 M은 탄젠트 인버스 AMS, AMC.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전송하는 거를 우리는 QAM에 의한 전송 방식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퀴밸런트한 베이스밴드의 형식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어떻게 쓸 수가 있어야 되냐면은 저 UMT는 real SMLT 곱하기 2의 J2파이 FCT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야 되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저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SMLT가 뭐일 것 같아요? 그대로 보면 AM 2의 2의 J 세타 M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또한 디멘전이 뭘까요? 디멘전이 얼마일까요? 2. 이 두 개 코사인 사인. 그죠? PSK가 똑같아요. 단지 앞에 앰플리튜드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 보면은 이거를 AM GT of T 코사인 세타 M 플러스 J AM GT of T 사인 세타 M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XT 플러스 JY of T라고 논다라면은 J라고 논다라면은 잠깐만.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해야지. 여기 플러스 하면 코사인 투 코사인 세타 M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해보면. 그렇죠? 왜냐면 AM 코사인 2파이 FCT 코사인 세타 M 마이너스 AM 사인 2파이 FCT 사인 세타 M 이라고 내가 쓴다라면 코사인 A 플러스 B는 어떻게 돼요? 코코 마이너스 사사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코 AMC는 뭐냐면은 여기 GT of T가 빠졌네 또.
AMC는 AM GT 코사인 세타 M. 여기 GT AM 코사인 세타 M.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AM 사인 세타 M. 그 다음에 여기 GT 오브 T가 곱해진 거다. 그래야지 코사인 A 플러스 B는 코사사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써야지만이 이게 말이 되니까 X 플러스 JY 오브 T 이퀴벌런트한 베이스밴드 시그널을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시그널로 놓고 이거를 이 안에다 대입하면 얘는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J 사인 2파이 FCT가 돼서 이거하고 이거를 곱해가지고 리얼 텀을 취하면은 여기서 AM GT 오브 T 코사인 세타 M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FCT 마이너스 AM GT 오브 T 사인 세타 M 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나와서 이퀴벌런트가 성립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AM G 코사인 세타 M을 AMC라고 나왔고 AM 사인 세타 M을 AMCS라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QAM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QAM은 저 식을 여러분들 그냥 지금 잊어버리고 PSK는 있는데 PSK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컨스텔레이션 할 때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거기다가 이퀄리하게 점 찍어 놓으면 됐죠? 점의 개수는 MPSK에서 M의 개수만큼 찍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QAM은 PSK에다가 뭐가 또 있냐면 뭐가 또 있어요? 앰플리튜드가 하나가 또 있어요. 앰플리튜드를 다르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QAM의 예제로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얘가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하면 QPSK가 되는데 이거 더하기 이거에다가 또 이런 시그널을 하나를 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얘네들을 S1, S2, S3, S4, S5, S6, S7, S8 이렇게 보낼 수도 있겠다 이거죠. 세 비트를 보내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보내거나 또는 MPSK 방식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보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내면 8PSK가 되는데 내가 8쿼을 보내는데 이렇게 보내면은 쿼이 되겠다라는 거죠. 앰플리튜드를 하나를 더 쓴 거지. 그쵸? 그쵸? 이런 거를 QAM이다라는 거야. 그쵸? 이그젠플인데. 그런데 QAM의 모양은 여러분들이 봤다시피 내가 만들기 나름이에요. 여기를.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어도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또 어떻게 할까? 이 S8을 여기다 놔도 되고 뭐 달리 막 우리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얘를 또 여기다 놓지 않고 또 내가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것도 이렇게 놔도 되게 뭐 문제가 없어. 하지만 이제 성능이 어떤 거가 가장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어떤 거가 가장 크겠느냐? 이 컨스텔레이션 할 적에 그거가 가장 큰 거가 좋겠다라는 거죠. 그쵸? 물론 그게 막 그 분야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이런 QAM 방식 중에서도 이렇게 컨스텔레이션을 어떻게 찍느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써놓은 책들이 있어요. 한 두 책 정도가 이거 모양 찍어놓은 책 이렇게 하면 성능이 얼마다 이렇게 하면 얼마다 막 그렇게 한 QAM에 관련된 텍스트북이 또 한 권 있는데 되게 두꺼운데 거기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심볼이라도 중요도가 같을 경우 그 소리는 뭐냐면은 000, 001 해갖고 어떤 경우는 특별한 이 빛 스트림이 되게 중요한
프라이어리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프라이어리티를 달리 비트마다 우리가 책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unequal하게 프로텍션 한다라고 해서 unequal error protection이라고 해갖고 이것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좀 멀리 떨어져 있게끔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비트는 디스턴스가 조금 가까운 데 몰려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를 좀 더 우리가 살리게끔 좀 허접한 이 정보 같은 경우는 그냥 에러가 나더라도 막 지직거리게끔 우리가 그러니까 TV를 보는 데 있어서 어떤 거는 되게 선명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거는 조금 흐리게 나와도 되는 그런 데는 에러가 조금 더 나도록 하지만은 선명하게 봐야 되는 데는 디스턴스를 멀리 하게끔 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컨스텔레이션을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종류의 컨스텔레이션을 우리가 스타팜이라고 별 모양의 팜. 그래 보면 약간의 별처럼 스타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모양을 어디서 쓰냐면은 그 유러피안의 그 유럽에서도 DMB처럼 우리처럼 유럽의 표준이 있어요. DMB처럼 유러피안 DMB 그 스탠다드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모양을 써요. 이런 모양을. 우리나라는 이런 모양을 안 쓰는데. 그렇죠? 이런 모양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아니라 모든 이 심볼들이 다 중요하다라고 한다라면은 가장 최적의 컨스텔레이션이 뭐냐를 보면은 그때는 뭐냐면은 렉탱귤라 컴이 가장 최적이다라는 그러니까 에러 프로바빌리티가 에버리지적으로 가장 낮다. 그래서 어떤 심볼이라도 똑같은 에버리지 에러가 나는 경우를 그려보면 예를 들어 16컴 이렇게 16컴이에요. 그래서 0000 0001 이런 식으로 비트를 계속 어사인을 하는 거예요. 16개의 비트를 4개의 비트를 봤을 때 물론 이것보다 더 작은 4컴 4컴은 4PSK하고 똑같겠죠. 그렇죠? 8컴 이렇게 쓰면 돼요. 8PSK하고 분명히 다르죠. 또는 이렇게 해도 똑같죠. 8컴 이것만 쓰면 그렇죠? 32컴 5개의 비트를 하나로 할 때 이것보다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64컴 128컴 256컴 그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DMB는 이렇게 컴을 렉탱귤러 컴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로 64컴까지 아마 쓸 거예요. 64컴을. 실제 무선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무선랜 요즘 11N 표준에서도 표준에는 아마 256컴까지 쓸 수 있도록 나와 있을 거예요. 표준에는. 근데 256컴까지 쓰려면은 성능이 아주 좋은 상태. 그러니까 채널 환경이 아주 좋은 상태는 256컴 해갖고 빨리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심볼에 8개의 비트를 내가 실는다라고 한다라면 한번 내가 보낼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비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의 심볼에 하나의 비트를 실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내가 보낼 수가 있겠죠. 8배 빠르게. 그렇죠? 자, 그러는데 그 노트에 보면 내가 렉탱귤러 컴을 시그널 스페이스 다이어그램 해갖고 그려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비트 에러 프로바빌리티 심볼 에러 프로바빌리티를 이 컴에서 구해보고 싶어요. 렉탱귤러 컴에서.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이거일 때 이거 렉탱귤러 컴일 때만. 이건 스타 컴은 말고. 자, 그 여러분들 노트 보면은 그 시그널 스페이스 다이어그램 그 그림을 잘 한번 보시고, 잘 보시고, 거기에서 16컴일 때를 우리가 한번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16컴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얘 각각을 S1, S2, S3, S4, S5, S6 해갖고 여기 S16. 그쵸? 얘네들의 에버리지 에너지는 얼마겠느냐? 얼마겠느냐? 아까 이 시그널 여기에서 여러분들 또 보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얘를 SM1 P1T 플러스 SM2 P2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P1T는 똑같아요. 저기 PSK인 경우하고 PSK는 아까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SM1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쵸? 즉 앰플리튜드가 똑같았는데 얘는 앰플리튜드가 똑같지 않고 앰플리튜드가 다른 값을 갖는 거죠. 여기를 AM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SM2는 AM sin n분의 2파이 n-1 이런 값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S1, S2가 여기처럼 이렇게 값에 따라서 다른 이 시그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의 에버리지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16분의 1로 각각을 다 더한 다음에 n분의 1로 해주면 에버리지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QPSK를 보내든 16컴을 보내든 256컴을 보내든 정부에서 딱 니네들 그걸 하려고 한다면 니네들이 컴을 이용해서 이용한다면 다 좋아. 그런데 에버리지 에너지는 어떤 걸 보내더라도 얼마 이상은 넘어서는 안 돼. 라고 한다라면 4컴에 비해서 이 16컴은 서로 더 몰려 있겠죠. 더 몰려 있겠죠. 그러니까 에러가 노이즈에 대한 이 이뮤니티, 노이즈에 대한 이 뭐죠? 이 이뮤니티 면역성. 노이즈에 대한 면역성. 참 꼴물게지 영어도 못하면서 한국말 모르는 척하면 그죠? 어쨌든 간에 에러에 대한 이뮤니티가 작아져서 에러가 많이 나겠죠. 이 경우에. 즉 16컴, 64컴, 256컴 가면 갈수록 더 조밀조밀하게 모여 있어가지고 에러가 노이즈가 조금만 섞여도 나는 심볼인 줄 알고 디텍션에서 에러가 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M 값이 커짐에 따라. 그렇죠? 여러분들 노트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에 그 퍼포먼스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를 잘 한번 보면 마치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MPSK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4PSK가 있는데 보낼 때 4PSK는 어떻게 보내면 되냐면은 AM GT of T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보내면 됐잖아요. 그쵸? AM을 달리해서.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달리하면 여기 4개의 레벨이 나오겠죠. 4개 서로 다른 레벨이. 이렇게 보내든 내가 코사인 대신에 사인을 써도 문제가 없겠죠. 사인 2파이 FCT 4PAM을 쓰는 데 있어서 코사인 대신에 이렇게 보내도 상관이 없을 거다라는 거죠. 4PSK를 보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코사인을 쓰나 내가 사인을 쓰나 뭐 나의 자유도가 있더라면 즉 코사인하고 사인은 서로 같다라고 내가 할 수도 있어요. 페이지만 시프트 시키면. 그쵸? 그러니까 내가 시작점을 어디냐에 따라서 코사인, 사인 동등하게 똑같이 한다면 다르지만 페이지가 2분의 파이만큼 다른 시그널이지만은 그 내면에 보면은 같은 시그널일 수도 있죠. 동등하게 하면 얘네들은 서로 오쏘고나라는 특징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보내는 거 있는데 얘도 4PSK AM은 예를 들어 -3, -1, 1, 3 그렇죠? 얘와 얘를 두 개를 컨비네이션 시키면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즉, 여기를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얘네 두 개를 컨비네이션 한 거가 바로 16 컴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pon-t, pto-t 저렇게 보냈는데 아까 QPSK를 해석한 것처럼 QPSK를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할 거냐면 비트 스트림이 있는데 이렇게 시리얼로 오는 것을 패러렐로 바꿔주고, 그쵸? 바꿔주고 얘가 이렇게 오면은 2비트씩 00, 01, 11, 10에 따라서 여기는 코사인으로 4pm을 시키는 거예요. 4pm. 그 대신에 여기는 코사인으로. 즉 여기 나온 거는 am 코사인 2πfst. 아, 여기 펄스를 실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그 다음 비트 000110 뭐 이런 식으로 오면 2개 비트 여기로 가고 여기 2개 비트 아래로 가고 이렇게 한다라면 여기서도 4pm을 쓰는데 여기서는 사인으로 해가지고 보낸다라면 보내면은 여기는 am g t of t, 즉 이 am과 이 am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비트냐에 따라서. 그렇죠? 어떤 비트가 얘가 비트가 다르니까 얘를 amc, ams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오면은 gt 여기 sin 2πfst 얘를 여기 도와주고 빼주고 하면은 원래 이 신호가 되겠다라는 거죠. UMT가. 그쵸? 똑같잖아. 이렇게 해도. PSK. 어? 파라를 나눠준 다음에 PA. 응? 잘못 썼어요? PSK가 아니고 PAM으로. PAM으로. 저쪽은. 여기. 여기? 예, 거기에 PSK가 아니라 PAM. 아, PAM. 그거 말한 거야? 아유, 큰 잘못한 줄 알고. 이거 실수. 네. 폴 PAM. 자, 이렇게 보내면 똑같겠죠? 원래하고 똑같을 텐데, 이제, 리시버에서도 아까 QPSK 리시버 한 것처럼 여기에 노이즈가 실려가지고 내가 R of T가 오면은 얘를 똑같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다가 코사인 얘 한 거를 곱해주고 그거가 pon-t였어요. 4pm 한다는 것도 여기다가 뭐 하면 되냐면 pon-t를 곱해주면 돼요. pon-t. 그 다음에 AMC 값을 비트에 따라서 모듈레이션 시킨 다음에. 그래서 이 4pm 자체는 AMC 곱하기 pon-t가 들어가 있다 이거지. 그렇죠? 그런 형태가 될 테니까 pon-t에다가 인티그레이션, 코릴레이션을 해갖고 나오고 p2t가 나오고 하면은 여기서 내가 디시전을 내리겠죠? 디시전을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을 4PAM에 맞는 디시전, 4PAM의 디텍터를 여기다 쓰고 4PAM 디텍터를 각각에 쓴 다음에 이거를 패러렐을 시리얼로 바꿔주면 원래 비트 스트림들이 쭉 나오겠죠. 아까 QPSK 한 것처럼. 그러면 이때의 여기서의 심볼 에러 레이트 4PAM의 심볼 에러 레이트는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 거냐면 그걸 P 루트 M이라고 합시다. 왜냐면 여기서 16 컴이었기 때문에 16 컴, 16에 루트를 씌우니까 4가 나왔잖아요. 4pm이 서로 컨비네이션이 4416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랬듯이 P 루트 M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4pm의 심볼 에러 레이트를. 여기서도 4pm의 심볼 에러 레이트이 똑같아요. 그렇죠? 코렉트 디시전 프로바빌리티는 얼마일까요? 양쪽이 다 코렉트하게 디시전이 나면은 코렉트 디시전이 되겠죠. 양쪽이 똑같이 코렉트 디시전이 날 확률은 이렇게 되겠죠. 전체적인 에러가 날 확률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P 루트 M은 뭐예요? full PAM에 대한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되겠다라는 거죠. 즉 루트 M에 대한 루트 M PAM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PAM의 심플 에러 레이트 여러분들이 그 전에 배웠던 걸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쉽게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QPSK 한 것처럼. 그래서 이게 얼마냐, 루트 M PAM이 얼마냐, 여러분 노트에 써 있어요. 그걸 한번 보세요. 그대로. 그리고 옛날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한번 그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QPSK일 경우에 아까 어떻게 나왔냐면, P4 QPSK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1 PC니까 이것은 1 P 바이너리의 제곱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라고 했냐? 1 2 PT의 P2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이거는 2P2 마이너스 P2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P2는 뭐였냐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만약에 EB over N-이 아주 큰 값이라면은 이것은 훨씬 더 적은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이 SNR에서는 어프락시메이션 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이 SNR에서의 어프락시메이션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자, 지금 4PM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는데 이제 답을 해야죠. 여기 심플 에러 레이트일까요? 피트 에러 레이트일까요? 이게 또 이 B는 내가 비트 에너지처럼 여기다 썼지만 이 B는 진짜 비트 에너지일까요? 아니면 심플 에너지일까요? 저 비트가 얼마일 거냐라는 거지.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까 그림을 그려보면 비트 수치림이 0, 1, 1, 0 뭐 이렇게 오는데 시리얼을 패러렐로 해서 얘가 하나 이렇게 아드가 이쪽으로 오는 거지. 2분이 이쪽으로 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BPSK 모듈레이션 하는 거죠. 즉 여기에서 이 0이 차지하는 얘는 이만큼 차지해요. 이만큼. 0은 그 다음에 신호가 안 오기 때문에 신호를 안 보내는 게 아니라 이 0이 얘가 t가 이 시간이 t, 이 시간이 t, 이 시간이 t, 이 시간이 t 매번 비트가 t만큼 차지하는데 시리얼 패러렐로 하면서 얘는 2t만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얘 1, 그 다음 올 동안 얘는 0으로 그대로 있고 얘도 마찬가지. 그대로 있고 2t만큼 차지한다면 에너지는 원래 비트 에너지보다 2배가 될 거죠. 즉 심볼 에너지가 될 거다 이거죠. 심볼 에너지. 그래서 이것은 이 B라는 것은 이 비트 하나에 대한 에너지라기보다는 이 비트가 2시간 동안 2t 동안 차지하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심볼 에너지가 될 거다라는 거지. 그렇게 따지다 보면. 그래서 아까 했던 거가 금방 한 이야기와 상관없이 아까 한 거가 심볼 에러 레이트일 것 같아요? 비트 에러 레이트일 것 같아요? 심볼 에러 레이트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비트 에러 레이트를 구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 비트 에러 레이트를 구하면 그 경우에 있어서 QPSK에서 자 0을 내가 보냈다라고 합시다. 근데 0, 1, 1, 0 이때는 하나의 비트만 에러가 나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 중에서 0, 0이 0, 0으로 올 경우에는 에러가 상관없으니까 이 두 가지 경우는 네 가지 중에서 이거가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 이거가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이 되는데
이때는 뭐냐면은 하나는 제대로 받고 하나는 에러가 날 확률. 그러니까 이 일어날 확률은 뭐가 될 거냐면은 뭐가 될까요? 0이 0으로 받아질 확률은 1 Q 루트 2 EB over N naught. 0이 1로 받아질 확률은 Q 루트 2 EB over N naught. 이렇게 되겠죠? 이거가 동시에 됐을 경우 이거가 일어나잖아요. 이거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두 개. 두 개가 일어나죠. 두 개가 일어나는데 각각이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 4분의 1. 그러니까 여기다가 4분의 1. 4분의 1 이거가 두 개 있으니까 4분의 2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0이 1로 될 확률은 둘 다 에러가 날 확률. Q 곱한 거, Q 제곱. 그 Q 제곱이 곱해져 가지고 여기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거가 일어날 확률 얼마예요? 4분의 1. 4분의 1. 이 세 개를 더하면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두 개죠. 두 개가 된 거죠. 왜냐면 이 두 개가 같아서. 더하면은 0, 0을 보냈을 때 비트 에러 레이트가 날 텐데. 그죠? 나머지 경우도 똑같이 되고, 0, 0이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이기 때문에 모두 해보면은 요것을 구한 거하고 똑같을 거다 이거죠. 비트 에러 레이트는. 그렇게 비트 에러 레이트를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즉,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총 4개 중에서 에러가 하나가 날 확률, 두 개가 날 확률, 그 두 가지 경우를 보는 거죠. 4개 중에서 여기를 K라고 한다라면은, 여기 두 개 중에서 이 경우 하나, 둘, 세 개는 어떻게 나오면 2, 1 더하기 2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일어날 확률은 여기가 K가 되는 거예요. K는 1부터 2까지. 그쵸? 이거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비트 에러 이것을 표현할 때 있어서. 그쵸? 에러가 하나가 날 때, 두 개가 날 때. 즉, 에러가 하나가 날 때. K의 숫자에 따라서 이건 에러가 하나가 날 때는 어떻게 했냐면 1 Q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Q에 에러가 하나가 났을 때는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K승. 여기는 E K승.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쵸? 여기가 2가 됐을 때, K가 2가 됐을 때는 얘는 0이고 여기가 2가 됐고. 그쵸? 이런 식의, 즉, 베르놀리 트라이얼처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BER을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QAM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뭘 배울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인포메이션을 실을 수 있는 곳은 우리는 앰플리튜드와 페이즈와 또 어디 있냐면 프리퀀시를 다르게 줌에 따라서 우리는 신호를 구별을 해낼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을 프리퀀시 시프트 키잉이라고 말을 해요. FSK라고. FSK는 우리가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합시다. 그렇죠?